수투 처음 한다고 치면 뭐 전체적인 구조는 봐야 하니까 크게 목차 보면 크게 세 덩어리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소단원의 개수가 난이도 또는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원에 있는 미분이 좀 덩어리가 크고 그 다음 적분이고 맨 앞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쭉 다 연결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거 안 듣고 뒤에 거 먼저 듣고 이런 건 좀 힘들고 또 여기 있는 거 잘 돼야 이 뒤로 가면서 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좀 앞부분이라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큰 그림을 그리자면 그것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대충 설명만 좀 하자면 요거는 오늘 설명할 거니까 그렇다 치고 미분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직선이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포물선이니까 뭐 아래로 볼록이네 위로 볼록이네 꼭지점이 어디니 뭐 이런 거 하고 뭐 또 뭐 1학년 때 했던 거 계속 말해보면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이런 거 그래프도 그리고 아니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 이런 애들도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들 중에 차수가 높은 애들 그런 애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는 수학2에서 배우는 미분에서는 이제 3차, 4차만 이야기한다면 미적분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죠, 과목이. 거기 가시면 그때는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 그런 애들이 막 섞여 있는 이상한 녀석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론 그래프를 그리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합니다. 뭐 최대값, 최소값도 찾아보고 방정식에다 갖다 넣어서 그 개수가 몇 개인지 세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한 2주 후에 할 거고요. 여기 뒤에 넘어가면 적분인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넓이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넓이는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직사각형의 넓이, 뭐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사각형, 삼각형뿐만 아니라 그냥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각형 이런 애들은 넓이 구할 수 있거든요. 당장 이건 못 구할 것 같아도 대각선을 막 그어서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면 삼각형 여러 개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다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곡선은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호로 이루어진 녀석이면 이건 부채꼴이니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뭐 만만한 포물선 같은 거 데려와 보면 2차 곡선이라고 쳤을 때 이런 부분의 넓이 이거는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 적분에 가서 배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래프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녀석이에요. 이 수학2라는 뭐라고 해야 돼? 과목 자체가 그래프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떠올려 가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도 그래프랑 같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어쨌든 하고 싶은 건 그래프 그리는 거,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단원이고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잠깐 깜빡하다 보면 내가 외계어를 막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고요. 나는 막 쓰겠지 이런 말들을 난 익숙하니까.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들어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첫 번째 단원의 이름 함수의 극한. 그 안에 첫 번째 주제는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고 밑에 써있는 글을 좀 읽어보면 함수 f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 l을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써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런 거예요. 기호가 이렇게 생겼대. 이게 LIM이고요. 읽을 때 리미트라고 읽어요. 요 밑에 조그맣게 X 화살표 A입니다. 요 뒤에 FX는 책에선 이렇게 L로 되어 있으니까 L이라고 써볼게요.
L 마음에 안 드는데 B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호의 의미는 한글로 여러 줄에 걸쳐서 써 있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X가 A는 아니면서 A의 값에 가까워질 때 fx가 b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b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b를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하겠대요. 완전 어려운 소리인데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처음 하는 거니까 y는 fx라는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요 점에서의 x좌표를 a, 요 점에서의 y좌표를 b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요런 그림에서 이제 이걸 하고 싶은 거야.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그냥 편의상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x가 a인 데는 여기잖아요. x가 a인 점. 근데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a가 아니면서 a의 값에 점점 가까워져요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a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동영상을 그려보면 돼. x가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갈 때 fx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지를 보자는 건데 x가 여기쯤에 있으면 fx는 여기쯤에 있겠죠? x가 이렇게 a에 좀 더 가까워지면 fx는 여기로 옮겨가겠죠? y의 값 이야기하는 거야. x가 a에 좀 더 가까워지면 y의 값은 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a에 점점점 가까워져 갈 때 y가 어디에 가까워져 가느냐를 보면 b라는 값을 향해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보는 거야. a는 아니면서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점이라고 했을 때 a 바로 앞에까지를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싹 가려놓고 나서 추이를 지켜보는 거야. 이 그래프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x가 a가 된다면 y는 뭐가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뭐가 될 것 같아? b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a가 되어가면 y의 값이 b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겠대요. 수렴한다는 건 국어적으로 말하면 모여드는 거잖아. 그죠? y의 값이 점점점 b를 향해서 모여드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옆에 조금 비슷한 그림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이번엔 fx가 이렇게 생겼고 요 점의 x좌표를 a, 얘를 b, 얘를 c, 뭐 편의상 얘도 x축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싶은 거야. x가 점점점 a가 되어갈 때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x가 a의 값에 가까워지면 y는 즉 fx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가냐면 b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a 직전까지를 가리고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x가 a가 되면 y가 b가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실제로 a일 때는 b가 아니라 c야. 실제 함수값은 c이고 b는 뚫려 있긴 하지만 이거 가리고 볼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랑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a가 되면 y는 b가 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x가 a가 가까워지면 fx는 b에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만 더 그림 그리면 여기 xa, y좌표 b, 요 y좌표 c예요. 얘도 x가 a에 가까워지면 여기서부터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가면 y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b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죠. x가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a를 향해서 움직이면 y는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b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가리고 보면 b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a를 싹 가리고 보면 그래프 세 개가 다 같아 보이더라. 그래서 x가 a에 가까워지면 b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지금 제가 아주 연하게 주황색으로 그림 그렸는데
이렇게 매번 그리는 게 귀찮아서 책에서는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요 곡선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요. 요 점들을 이어서 그냥 화살표를 그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이제 x가 a가 될 때 y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 번에 나타낸 거예요.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거의 모든 책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표기하고 있으니까 아, 극한을 찾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지금은 a의 왼쪽에서부터 x에 가까워져 가는 그림만 제가 그렸거든요. x축 입장에서 보면 a의 왼쪽이라는 건 이제 a보다 약간 작은 값인 거지. a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점 a가 되어 가는 중이야. 그랬더니 점점점 b에 가까워져 가는데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왼쪽에서부터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x가 5에 가까워져 라는 건 4, 4.5, 4.9, 4.99, 4.999, 4.9999가 되지만 5.1, 5.01, 5.001, 5.0001 뭐 이렇게 해도 5에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는 건 지금 그림처럼 왼쪽에서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져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가는 상황을 그려보면 얘는 A가 여기쯤에서부터 가면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 거죠. 얘를 이제 화살표를 표시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건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가는 걸 보니 얼마가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B가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리고 보는 거라고요. X가 A가 되어 가면 Y는 뭐가 될 것처럼 보이냐면 B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X가 A에 가까워지면 Y는 B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건 어때? 얘도 X가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진다고 치면 이렇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화살표를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죠?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는 곳에 Y좌표가 B잖아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져 간데 그래도 B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요. 가리고 보면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거든. 그죠? 그어놓고 나서 보니 어때요? X가 A를 향해서 다가갈 때 Y의 값이 C에 가까워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 다시 쳐다보니까 어때? 얘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진다고 치면 Y가 B가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C가 될 것 같다고요? 그럼 이거는 B에 가까워진다고 해야 돼? C에 가까워진다고 해야 돼? 얘는 한꺼번에 퉁쳐서 얘기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얘나 얘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B에 가까워지니까 그냥 B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X가 A에 가까워지면 어디에 가까워져?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B이기도 하고 C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는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왼쪽 편에서 가까워진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X축 입장에서 왼쪽은 A보다 약간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이라는 의미로 좌극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좀 크게 쓸 걸 그랬나? 리미트 X가 A로 가긴 가는데 A보다 왼쪽, 즉 작은 값이란 뜻으로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여기에 옛날 책에는 마이너스 0 이렇게 붙였거든요. 숫자 뒤에 부호가 들어오면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X가 그냥 A보다 조금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마이너스 0의 0은 요즘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생겼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가 A로 가긴 가는데 A보다 왼쪽에서 A에 가까워져 갈 때, 즉 A보다 조금 작은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고 얘랑 비교해야 될 또 다른 개념은 오른쪽에서 가는 우극한이겠죠.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겠죠. 뭐 책에 따라서는 플러스 0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뒤에 숫자 뒤에 부호가 들어온 건 방향이라고 A보다 약간 큰 값, A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맨 첫 번째 그림은 좌극한도 B고 우극한도 B예요. 좌극한도 B고 우극한도 B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한꺼번에 퉁쳐서 그냥 x가 a로 갈 때 fx는 b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숫자 뒤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이거 두 개가 같은 값이고 그래서 한 번에 쓸 수 있어 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는 녀석은 어때? x가 a-1 때 fx 이거 좌극한이라고 그랬어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fx는 b를 향해서 가고 있고 리미트 x가 a 플러스 1 때 fx는 c죠. 이거 둘이 서로 다른 값이에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x가 a로 갈 때 fx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썼던 그 기호거든요.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극한값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수렴하는 상황이고요. 얘는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이라고 해요. 국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모여드는 거고 얘는 퍼지는 거잖아. 그죠? 발산은 수렴하지 않으면 싹 다 발산이에요. 수렴한다는 건 어떤 특정한 실수의 값을 향해서 다가가면 수렴. 그 외의 모든 상황이 다 발산이에요. 발산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생각하지 마요. 책에 보면 뭐 얘처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도 하고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진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발산을 따로 카테고리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렴하지 않는 건 싹 다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즉 수렴하려면 좌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우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그 둘이 같은 값이어야 수렴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녀석이면 저기 뭐 초록색이랑 파란색처럼 화살표를 그어 보시면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림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보시면 이런 녀석은 A에서 극한값이 없어요. 그죠? 극한값이 없는 이유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A가 아닌 다른 점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점, 요런 점에서는 극한값이 있어요. 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도 화살표는 이거고 오른쪽도 화살표는 이거잖아요. 이거를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까워진다는 거 진짜 곧 바로 옆에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설명하느라고 화살표를 이렇게 길게 그었지만 실제로는 A 바로 옆에서 요만큼 가는 거고 요만큼 가는 거야. 바로 옆에서 화살표의 끝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요 점이 아니라 요거 바로 옆이기만 해도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 즉 수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한 점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한 점에서만. A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이 B인 거고요. X가 A일 때 극한값이 B인 거고요. X가 A일 때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A가 아닌 다른 점에서는 극한값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겠지만 말이 안 된다고. 뭐 어떤 함수는 극한값이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함수 자체가 극한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점이 극한값이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뭐 그런 건 되겠죠? 뭐 실수 전체에서 극한값이 다 있어. 뭐 이런 건 말이 되겠지. 없는 점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지우고 요 그림 한 번 더 강조했어야 됐네. 이거요. 연속할 때 또 한 번 써먹을 거야. 지금 그림 요거 3개. 기억하시고 2단원 할 때 한 번 또 그릴 거예요. 책에 있는 걸 잠깐 보고 갑시다. 다시 그래서 읽어보면 얘는 요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방법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이때 L을 그 일정한 수를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인데 이 기호를 제가 방금 설명한 거고요. 이런 기호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건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나온다고 해도 반칙은 아니지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같은 얘기야. X 화살표 A일 때 fx 화살표 L이래. 이걸 굳이 이렇게 한글로 써가면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기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호를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2번 보시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어쨌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우극한 좌극한 이야기 나왔는데 얘가 좀 전에 그림 그렸던 거죠. 화살표를 오른쪽에서 그었니 왼쪽에서 그었니, 그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역도 성립한대요. 역이 성립한다는 건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 모두 같은 값이고 존재하고 같은 값이다 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시 보면 우극한이랑 좌극한 둘 다 같은 값이야 라는 말이랑 극한 값이 존재해요 라는 말은 상동, 둘이 같은 말이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당연히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둘이 같은 값이에요 라는 말이랑 똑같다고요. 됐죠? 그리고 밑에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중요하거든요. 하기 전에 요 기호 한 번만 다시 설명하고 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이제 함수의 극한 성질 얘기하기 전에 요 기호 다시 한 번만 쳐다보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등호 때문인데, 원래 수학에서 등호는 뭐예요? 좌변이랑 우변이랑 완전히 같아야 등호거든요. 등호라는 건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fx는 b야처럼 보이는데 극한의 정의는 뭐였냐면 x가 a는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fx가 b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거든. fx가 b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b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호 자체는 얘랑 얘랑 둘이 완전히 같은 값이에요 라기보다는 리미트랑 등호가 합쳐져서 수렴한다 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좀 어려운 소리인데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리미트는 등호랑 리미트가 같이 오면 문제에서 한글로 야 fx는 b에 수렴해 라고 말 안 하고 이런 기호가 떨렁 써 있어도 이건 수렴한다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당연히 b는 실수여야 되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x가 a로 갈 때 fx는 b야. 알파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야. 이렇게 써 있으면 fx가 수렴한다고, gx가 수렴한다고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리미트에 등호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수렴한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그래서 요 b는 fx가 정확히 b라는 값을 갖는 게 아니라 fx가 가까워지는 값이잖아요. fx의 목적지다, 목표하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b에 가까워져 라는 소리예요. 그죠? 물론 얘가 딱 b라는 값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지. 근데 갖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목표하는 값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요거 나중에 계산할 때 필요한 거라서 그런데 x가 a는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진대요. a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림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대충 생각해보면 이렇게 모여드는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a는 아니면서 라는 거예요. 실제로 a라는 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a가 되기 직전에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호 하나에 해야 될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벌써 한참을 했네요. 그래서 이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게 처음에는 쓰는 것도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 연습장에 쓰는 거 보면 쓰는 것도 되게 어색한데 익숙해지셔야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적분할 때까지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할 녀석이고요. 이거 나중에 확 통과도 또 나와요. 계속. 이제는 배운 거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고 다시 와서 보면 그냥 이렇게만 써 있으면 아, fx라는 녀석은 a라는 점에서 알파에 수렴하는구나. gx라는 녀석도 x가 a에 가까워져 가면 베타라는 값에 수렴하는구나 라는 소리가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뭐 있냐면 일단 쓰고 제가 얘기할게요. 리미트에서 요 등호는 극한에서 요 등호는 완전히 같아요 라는 뜻이라기보단 수렴해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억지 같지만 이 기왕에 등호 쓴 거 같다고 취급하면 안 돼? 싶은 거지. fx랑 b는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영어 덩어리 이 영어 덩어리 전체랑 와우 이 숫자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취급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fx 자체는 b가 되지 않아도 되지만 어차피 이 덩어리 전체는 b, 즉 실수인 것처럼 취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얘를 이해할 때 편하다고요. 와서 보면 지금 얘 뭐 한 거냐면 실수배한 거예요. fx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한 건데 요 녀석은 마치 리미트 밖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서 한 쓸 걸 그랬구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래서 k 알파다. 리미트 밖으로 빡 빠져나가가지고 k를 나중에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그냥 실수배 하는 거니까 fx를 3배 해서 극한 보내래. 그럼 그냥 극한 값에다 3배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서 볼까요? fx랑 gx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야. 이건 fx도 아니고 gx도 아니잖아요. fx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인데 요 녀석의 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의 좌극한, 얘 나름대로의 우극한 살펴서 그 둘이 같은지를 봐야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하는 녀석이고 극한 값이 존재하는 녀석이고 그 둘을 더하래.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극한 값이 존재하는 두 개는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봤자 그 점에서 존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보자면 이 영어 덩어리를 알파인 것처럼 취급하고 즉 숫자로 이 영어 덩어리도 베타라는 숫자처럼 취급을 해보면 이거 둘이 더하는 거 이상하지 않다고요. 심지어 얘네 둘이 빼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그냥 숫자 두 개잖아요. 사치계산 하겠다는 거야. 더하는 거 따로따로 하면 되고 빼는 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곱하는 것도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나누는 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나누는 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극한의 성질이 아니고 사치계산의 기본이잖아. 나누기 할 때는 gx나 베타가 0이 아니어야겠죠.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나누기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서 나와 있는 건데 얘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수렴한다고 했으니 이 영어 덩어리 전체를 실수인 것처럼 취급을 해보면 사치계산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각각이 수렴하는 거면 조금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각각이 수렴하는 녀석이면 요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생겼다고요.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워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같은 얘기인데 따로따로 계산해서 극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수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두 개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분모 0이 아닐 때 나누면 당연히 수렴한다라는 소리예요. 원래 극한이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좌극한 있는지 보시고 우극한 있는지 보시고 그 둘이 같은지를 봐서 같으면 수렴하는 거고 아니면 꽝이거든요. 근데 얘는 fx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 그것의 극한값이 있느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으면 굳이 조사해볼 필요 없이 당연히 있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발산하는 경우면 혹은 둘 다 발산하는 경우면 이런 사칙 연산한 결과는 하지 않는지 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건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런 소리고요. 다시 말해서 수렴하는 두 개는 연산한 결과가 수렴할 거야. 수렴하지 않는 녀석이 섞여 있으면 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됐죠? 이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문제들 중에 여러분을 낚는 함정 크게 두 개 있는데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전제 조건. 둘 다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얘가 불명확하면 이 뒤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둘 다 수렴해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든 혹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든 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든 어쨌든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건 둘 다 수렴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둘 다 수렴한다면 실수배, 사칙연산 다 가능하고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 두 개의 식을 연산해서 새로운 녀석을 만들어가지고 이 새로운 녀석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0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면 수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극한 값이 0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는 건 0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렴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단서가 달려있지 않으면 나누기 했을 때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분모가 0이 아니야 라고 해야 수렴하는 거야. 이건 나누기 하는 사칙연산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니까 눈에 잘 찍어 두도록 하시고 역시나 책에 있는 거 확인을 좀 해보면 얘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걸 그냥 따로따로 다 쓴 거예요. 그냥 전 한 번에 쓴 거고 팔 아파서. 두 함수 fx, gx에서 이것도 L에 요것도 M에 즉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x가 a에 수렴하는 건 똑같아야겠죠? 같은 점에서 보는 거니까 x가 a로 갈 때 얘도 수렴한다는 이야기예요. 수렴한다라고 한글로 안 써있지만 실수의 값에 리미트 등호 와서 붙었으니까 수렴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얘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때 실수배 하는 거 리미트 밖으로 쫓아내서 얘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실수배 하셔도 당연히 상관없다는 뜻이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하는 거 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극한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 단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라는 거고 물론 거꾸로도 돼요. 뭐 둘 다 수렴하는 거면 뭐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죠? 요게 함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요것도 함수 연속에 가면 거의 똑같이 생긴 거 복붙해서 그냥 찾아 바꾸기만 한 거야. 거의 똑같이 생긴 게 뒤에 또 나오니까 기억을 같이 해 두도록 하세요.
계속 도 되겠죠? 뒤에 나오는 주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건 극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말이 이렇게 꼬이지 자꾸. 극한 값을 찾는 거예요. 보시면 극한에 대한 성질도 결국 하고 싶은 건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극한 값이 얼마인지 이런 거거든요. 그죠?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처럼 그림이 싹 그려질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혹은 문제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화살표 그어서 그냥 찾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긴 거, 예를 들어서 리미트 뭐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거 있대. 극한값을 찾으세요거든요. 그럼 얘는 그림 그리는 게 쉽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 x축? y축? x 더하기 2? 그럼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가 2겠죠? 그런데 x가 1로 갈 때니까 1이 어디야? 여기죠. 이때 극한값 찾으래. 그러면 좌극한은 이렇게고 우극한은 이렇게고. 그래서 화살표의 끝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요 점의 y좌표를 찾아보면 1을 대입해보면 3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3이니까 극한값은 3이야 이렇게 찾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녀석은 그림 그려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지금 봐서 알지만 사실 그림 그릴 필요도 없는 거야. 왜 그릴 필요도 없냐면, 그림 그려봤자 내가 강조했거든. x가 1은 아니라고. 근데 결국 그 값을 찾을 땐 1을 대입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파란색 화살표가 1,3이라는 점이 되기 직전에 멈춘다고 쳐도 결국 화살표의 끝은 1,3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가 3이라는 건 대입해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찾는 경우 중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면 대입해보는 게 당연히 첫 번째예요. 대입해서, 물론 1은 아니라고 했지만 1을 대입해서 문제 없잖아. 3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값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그거 값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도 아니야. 0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 그런데 대입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있으면 이거는 극한이 아니라 그냥 함수값 찾는 거잖아요. 새로 배울 일이 없지. 그런데 이런 거예요. x가 1로 갈 때 잠깐만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x 빼기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녀석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유리식인 것까지는 좋은데 분모 1차, 분자 2차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에러 모르겠다 이러고 값을 대입해버렸다고. 대입했더니 분모가 뭐 되냐면 0이 돼요. 분자 뭐 되냐면 1 대입하면 분자도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0분의 0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숫자가 아니죠. 분자가 0인 건 괜찮거든. 3분의 0은 0이잖아요. 0분의 3은 숫자가 아니야. 0분의 0도 당연히 숫자가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서 대입했는데 해보니까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돼. 이걸 0분의 0꼴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그 값을 못 찾냐? 그건 아니고요. 분모 분자가 0이 된 이유는 내가 x에다 1을 대입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1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1을 대입해보면 값이 나오니까 그냥 편의상 대입한 건데 얘는 편의상 대입했더니 0, 0이라는 이상한 꼴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0이 되는 이유를 찾아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걔네들을 날려버릴 거예요. 약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분모는 분모에 x-1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1을 대입하면 빵이 되잖아요. 분자는 1을 대입하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x-1이 인수로 들어있겠죠? 즉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라고요.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여기다 대입해보면 어차피 0분의 0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x는 1이 아니라고. 거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거의 0, 얘도 거의 0. 누구 때문에? x-1 때문에. 그래서 이거 거의 0이지만 0은 아니고 거의 0이지만 0은 아닌데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거야. x가 딱 1이면 이건 완전 꽝이고요. x가 1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0은 아니어서 거의 0이지만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하고 나면 누가 남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2만 남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1을 대입해보면 3이라는 극한값이 만들어진다고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로 갈 때의 극한값 정도는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돼 실제로는 0이라는 값을 갖는 건 아니고 거의 0분의 거의 0이거든요.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을 하시면 그때는 좀 의미 있는 실수의 값이 나올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0분의 0이 되는 첫 번째 유형이고요. 이건 쓰면서 약간 부끄러운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풍뭐라는 교재에 보면 이거 기억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0분의 0을 해결하는 방법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그 둘을 약분해서 날리면 더 이상 0분의 0이 아닌 게 되니까 즉 대입해서 찾을 수 있더라. 이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0분의 0 중에는 가끔 뭐 루트 같은 게 들어있으면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0이 되도록 하는 이유를 찾아서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꼴로 나오는 거 뭐냐면 무한대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가자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돼요. 그냥 엄청나게 큰 숫자,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숫자, 그냥 매우 큰 숫자라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그냥 x가 엄청 커진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유리함수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x축, y축에 원래는 1, 4분면,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텐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건 큰 숫자가 된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귀찮으니까 안 그릴게요.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x가 계속 커질 거야. y값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죠? 0이 되어가죠. 계속 가도 x축에 닿지 않아요. x축에 점차 근접하지만 x축에 닿을 건 아니고 닿을랑 말랑 안 닿죠. 실제로 이건 0이라는 값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작아진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음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거라고요. 그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죠? 크기가 줄어들겠죠. 숫자의 크기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말했지만 이 등호는 x분의 1이 완전히 0이라는 값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x분의 1이 0에 가까워져요 라는 뜻이라고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요걸 기본으로 해서 뭐 할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 생각해보면 나누기로 돼 있는데 이거 유리함수 그리자면 그릴 수 있긴 있어요.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기 귀찮잖아. 그래서 대입을 하려고 보니 젠장 무한대래. 무한대는 원래 대입을 당연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생각해보면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무한대가 되겠죠. x가 엄청 커질 거니까 x 더하기 1도 엄청 커질 거고요.
분자도 분자 나름대로 무한대가 되겠죠. 엄청 커질 거 아니야. x가 커지면 2x-니까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얘를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분모도 계속 커지고 분자도 계속 커지는 꼴. 이런 꼴을 계산하는 건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도 분모나 분자가 무한대가 되지 않게 만들면 되거든요. 정확히는 분모가 무한대가 되지 않게 만들면 되고요.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없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앨 거냐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어서 없앨 거예요. 그냥 빼면 안 되고 나누어서 없앨 거라고요. 그러니까 x로 두 개를 다 나누면 분모는 1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요. 분자는 2 빼기 x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러고 나서 보면 분모는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분모는. 분모 자체는 수렴하죠. 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 1이니까 그냥 1이고 이건 0이 되는 거잖아요. 1 더하기 0이니까 1에 수렴하는 거지. 분자는요. 분자도 분자 나름대로 수렴하죠. 얘는 2니까 2고 얘는 x분의 1이니까 0이잖아요. 2에서 0 빼는 거니까 2에 수렴한다고. 그래서 결국 극한값이 얼마냐면 1분의 2더라. 이렇게 찾아지더라 라는 말이에요. 얘를 꼭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도록 하는 이유를 소멸시키면 더 이상 무한대가 되지 않는 거니까.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분의 3x제곱 빼기 1. 이건 진짜 그래프를 못 그리겠죠. 무한대로 간대. 분모 x제곱 요라 커지니까 요라 커질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엄청 커질 거거든요.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더 이상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면 되죠. 어떻게? 분모와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눈다. 이거 x 하나로 나눠봤자 어차피 얘가 x 2차여가지고 계속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있는 가장 큰 차수 x제곱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x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1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분자는 3-x제곱분의 1이에요.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요? 얘 빵 되겠죠? 얘도 빵 되겠죠? x분의 1도 빵인데 x제곱분의 1은 당연히 빵빵이니까 빵이죠.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냐면 3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가 되도록 하는 이유를 소멸시키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한 두어 개 정도만 더 해보면 이번엔 비슷하게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2x 더하기 5. 얘도 분모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고요.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분모에 있는 최고차, 2차 그걸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x분의 1 분의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5예요. 그죠? x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 빵이고요.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거든요. 분모는 1인데 분자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값이 얼마냐면 0이죠. 1분의 0이니까 걔는 0이라고요. 그래서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x분의 x 세제곱 5x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겨서 있다고 치면 얘도 분모의 최고차인 x제곱으로 나눌 거라고요. 나누어 보니까 어때? 1 더하기 x분의 2 분의 5x 빼기 x제곱분의 1이에요. 얘 빵, 얘 빵. 얘는 무한대. 1분의 무한대요. 이거 빵이니까 없다고 치면 그냥 5x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5x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발산하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 예제들에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무한대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고 그 방법으로 분모에 있는 최고차, 그 차수로 분자 분모를 나눈 다음에 계산하는 건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책에서 아예 정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땐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먼저 보라는 거야. 얘는 둘 다 1차, 1차예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뒤에 오는 상수항들은 어차피 0으로 없어지죠. 남는 건 누구냐면 최고차의 개수들만 남아서 1분의 2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x제곱, x제곱. 뒤에 오는 애들은 차수가 더 낮은 애들은 어차피 0으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리고 나서 보면 1분의 3이 극한값이더라 라는 말이고 이리 와보면 이번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무조건 빵에 수렴하는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발산하는 겁니다. 뭐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를 비교해서 뭐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이렇게 써 있는데 당연히 객관식에서 혹은 단답형에서 계산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서술형은 이렇게 쓰세요. 서술형은 이거 써야 돼 다.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건 아마 서술형이 안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훨씬 많고요. 낼 만한 것들이 훨씬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서술형에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 나온다면 이거 다 쓰셔야 된다고요.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래는 얘거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귀찮지만 졸리지만 다 쓴 거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자리가 없어서 이건 좀 지울게요. 세 번째로 4개 있어. 2개 있어. 2개 더 있어요. 정신 차려.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x가 무한대로 간대. 지금 이 덩어리 빼기 요 덩어리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가 되겠죠. 뭐 x가 엄청 커질 거고 루트 씌워봤자 커지는 건 커지는 거니까. 얘는 원래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앞에서 했던 방법을 차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거 자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얘를 약간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무리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 억지지만 앞에 있는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분자에 있는 녀석이라고 취급하고 유리화를 하는 것처럼 플러스 달려있는 녀석을 분자 분모에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누가 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가 되고요. 분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뺀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분자는 그냥 자동으로 x제곱이 이렇게 소거 될 거니까 남는 건 2x만 남아요. 이 상태에서 보면 x가 무한대로 간대. 분자는 무한대인 게 맞고요. 분모는 요거 무한대. 요것도 무한대. 그 둘이 더하래.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겠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약간 이상해. 졸라 큰 거에서 졸라 큰 걸 빼면 잘 모르겠지만 졸라 큰 거랑 졸라 큰 거 더하면 졸라 크겠지. 그죠? 분모가 무한대인 건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어떤 꼴이 된 거라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된 거라고요. 그럼 얘는 이제 이 방법대로 푸는 거지. 이 방법대로라는 건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시고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 분모의 차수가 크면 0. 그죠? 아니면 분자 분모 무한대가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무한대가 되는 이유는 분모의 최고차 몇 차예요? 1차예요. 요거 제곱이지만 루트 안에 들어있고요. 루트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2분의 1승이잖아. 그죠? 요거는 1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1차, 요것도 1차, 요것도 1차. 차수가 같죠? 뭐 헷갈리니까 분자 분모를 x분의 1로 나눈다고 보면 분자는 그냥 2가 될 거니까 그렇다 치고 분모는 루트 안으로 x가 들어갈 땐 x제곱으로 들어가야겠죠? 얘는 1 더하기 x분의 2예요. 얘는 x로 나눌 거니까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얘는 빵이잖아요. 루트 1 더하기 1 분의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값이 찾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프 못 그려요.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녀석은 약간 유리화를 거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면 뭐 다른 꼴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마지막이에요. 자리가 좁다. 되겠지? 이번엔 뭐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에 x 더하기 1 빼기 루트 2 뭐 이런 걸까요? 1을 대입해보면 요거는 0분의 1이죠. 이상하고요. 1을 대입해보면 루트 2에서 루트 2 빼는 거니까 0이죠. 그래서 이거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그러니까 분모만 작아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숫자 전체가 커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걸 무한대라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0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0분의 1 곱하기 0꼴이니까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얘는 식을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해결된다고요. 0분의 0꼴 된 거지. 그죠?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원래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건데. 이건 뭐 인수분해라고 할 게 없죠. 유리화 하시면 되죠. 유리화하면 x-1이 나올 거라고요. 유리화해서 약분하고 다시 대입하시면 값이 만들어져요. 좀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x가 2로 갈 때 뭐 x-2분의 3 그리고 좀 더러운 거 해야 되는데 x분의 1 빼기 2분의 1 뭐 이런 거거든요. 얘도 보면 굳이 헷갈리게 3이라고 썼는데 좀 그냥 그러네. 1이랑 합쳐. 이렇게 0분의 1이고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이죠. 얘도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걸 굳이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0분의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얘도 0분의 0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분자도 인수분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뭘 여러 개가 있어야 인수분해하지.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할 게 아니라 통분해야겠지. 분자만 통분해보면 2x분의 2-x잖아요. 이거 보이죠? x-2가 약분될 거잖아. 그지? 약분하면 더 이상 분모 분자가 0이 안 된다고요. 0분의 0이 아니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꼴도 대부분의 경우는 0분의 0꼴이랑 같은 거니까 대신에 쟤처럼 완전히 딱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유리화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렇게 통분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되는 인수를 찾아가지고 약분하시면 그 다음엔 대입해가지고 이제 뭐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맨 처음에 우리 한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면 그려가지고 찾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그냥 대입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0번째로 시도할 건 대입하는 거고요. 대입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문제가 되는 원인을 찾아서 약분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드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됐죠? 실제로 예제 풀어보면 이게 그런 소리였어 싶은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책 이거 지우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위에 거 보시면 한참 설명했는데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시간 없으니까 뒤에 오는 건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했던 거 거의 그대로 다 써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10분만 더 합시다. 1시간 했는데 많죠? 10분이면 할 수 있어. 다섯 번째 주제 뭐냐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이상하죠? 무슨 뜻이냐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유리식이 있었는데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요 녀석이 수렴하더래.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분모가 0에 수렴하더래. gx분의 fx가 수렴했는데 분모가 0에 수렴하더래.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에 수렴해야 돼 라는 소리예요. 방금 얘기했던 극한값 계산하는 거로 따져보면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 됐다고? 그럼 분자도 0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0분의 0꼴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될 거라고요. 분모 혼자 0이고 분자가 0이 아니면 발산하는 거잖아. 수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에 수렴했대. 그러면 분자도 당연히 0에 수렴해야 돼 라는 소리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해보면 그런 거라고요. 써있는 건 되게 무섭게 써있지만. 두 번째 건 뭐냐면 x가 a로 갈 때 똑같이 gx분의 fx가 수렴했고요. 이번엔 분자 먼저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래. 그렇다면 분모가 0에 수렴하는 거냐? 인데 이건 아닙니다. 헷갈리죠? 아니에요. 이건 다시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분자가 0에 수렴했대. 분모가 0에 수렴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분모 0 아니고 뭐 3 이런 거 수렴했다고 치면 3분의 0에 수렴한다는 거야. 3분의 0은 0이잖아요. 분자 혼자 0이 되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야.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위에 건 뭐래요? 분모 혼자 0이 되는 경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도 같이 0이 돼야 되지만 밑에 건 분자 혼자 0이 되는 건 괜찮다고요. 분모 0 아니어도 돼요. 극한값이 0이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책에 하나 더 있죠?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지. 그렇다면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0이 아닌 값에 수렴했대. 근데 살펴보니까 분자가 0이네? 그럼 분자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분모랑 짬짬이해서 약분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도 0이 꼭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소리예요. 이 세 개가 다 납득이 가죠? 다시 보면 이런 거라고. 유리식이 수렴한 건 똑같은데 분모 혼자 0이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그러니까 분자 0이 돼야 되고요. 분자 혼자 0이 되는 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분자 혼자 0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니까 분 모두 0이 돼야 돼. 그런 소리예요. 되죠? 근데 이거를 함수 극한의 성질에다가 끼워 넣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신 차려. 참깨. 함수 극한의 성질에 다시 끼워 넣어서 생각해보면 요렇게 생긴 게 수렴했고요. 요렇게 생긴 것도 수렴했거든. 그럼 이거랑 이거 가지고 얘를 만들 거예요.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둘이 gx분의 fx랑 gx를 곱하면 fx가 되겠죠. 보면 gx분의 fx라는 녀석이 수렴했고 gx라는 녀석이 수렴했는데 gx분의 fx랑 gx 둘이 더해도 수렴하겠지, 빼도 수렴하겠지, 곱해도 수렴할 거라고요. 이거 둘이 곱하면 얘가 된다고. 수렴한다고. 어디에? b 곱하기 0이라는 값에 수렴할 거라고요. 그래서 0에 수렴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거랑 통째로 곱하면 얘가 되더라 라는 소리라고요. 되죠? 그럼 얘는요. gx분의 fx래요. fx래요.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gx를 만들 거야. 이거 둘이 어떻게 해야 얘가 되는 거야? gx분의 fx라는 녀석이 있고 fx라는 녀석이 있고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얘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나누기를 하면 된다고. fx에서 얘를 나누면 gx가 딸랑 남겠죠. 얘도 수렴, 얘도 수렴. 나누기 할 거야.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밑에 뭐래? 0이 아니래. 이런 단서가 달렸더니 뭐라고? 그럼 요걸로 나누면 b분의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겠구나. 즉 0에 수렴하겠구나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오케이? 됐죠? 써있는 건 여기 써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생각해도 되고요. 거기에 조금만 더 입체적으로 가자면 함수 극한의 성질에 있던 내용도 접목을 좀 시켜보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 둘이 수렴하고 이거들이 곱하면 얘 되는 거니까 당연히 참인데 얘는 요거 수렴했고 요거 수렴했는데 이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b분의 0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대신에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달리면 그때는 나누기 할 때 b분의 0에 수렴하겠구나. 즉 0에 수렴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fx나 gx 분자나 분모에 개수들이 좀 뚫려 있을 때 그 개수들의 값을 찾을 때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미정계수 이야기고 마지막 나온 건 대소관계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해만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런 것이 성립하고요. 일 때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누가 크겠어? 당연히 베타가 크겠지. 원래 gx가 항상 위에 있는 그래프래. 극한값 존재하고요. 극한값 존재한대요. 둘 다 수렴하거든요. 역전될 리는 없잖아. 맨날 밑에 있던 애인데 갑자기 역전이 될 리는 없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등호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gx가 위에 있다 치더라도 극한값은 뭐라? 목표하는 값이다. fx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gx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 가고자 하는 방향 정도는 같을 수 있다고요. 목표하는 지점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보고 이걸 x분의 1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맨날 음수고 얘는 맨날 양수잖아요. 하지만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둘 다 극한값은 0이잖아요. 같을 수 있습니다. 그죠? 책에는 여기에도 등호가 달려있는데 여기에 등호 달려있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에 등호가 달려있지 않아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걸 약간 확장한 게 뭐냐면 fx랑 gx 사이에 hx 이런 녀석이 들어있을 때인데 물론 나는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이것의 극한값. 근데 요것의 극한값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꼴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쓰는 건데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그리고 x가 a로 갈 때 gx도 알파에 얘도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에 수렴한다면 사이에 껴있는 hx도 필히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밑에 것도 알파를 향해서 가고 위에 것도 알파를 향해서 가면 사이에 껴있던 hx도 알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얘를 나는 햄버거라고 생각하지만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빵, 위에 빵 이렇게 사이에 패티 껴있는 거라고요. 그죠? 위아래에 있는 빵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이에 껴있는 빵, 이 패티도 같은 곳을 향해서 가. 그런 뜻이에요. 그죠? 뭐 이게 여기서는 아주 심각하게 쓰이지 않는데 나중에 미적분 들을 친구들은 상학함수 같은 거 할 때 꽤 나오거든요. 졸리니까 그건 됐고. 어쨌든 요 녀석을 약간 확장한 게 얘고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F, G 사이에 H가 껴있는데 F는 알파에 수렴하고 G는 베타에 수렴한대요. 알파랑 베타를 비교해보면 아니야. 1이야 맞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왜 아니게? 아닌 이유는 얘가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려면 숫자여야 되거든. 실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비교할 건 이거야. 얘는 알파에 수렴하고 얘는 베타에 수렴하고 만약에 요 녀석도 감마에 수렴한다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감마가 요렇게 껴있겠지. 이건 참이에요. 이건 참이야. 근데 아까랑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감마 안 쓰고 여기다 이거 통째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막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의 목적지가 알파고 얘의 목적지가 베타래. 그럼 사이에 껴있는 h는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막 싫어할 수도 진동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특정한 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완전 붙어버리면 얘도 어쩔 수 없이 펴지겠지. 다림질하듯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만 이렇게 사이에 붕 떠 있으면 얘가 항상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2에 수렴하고 이게 2에 수렴하는 녀석이고 이걸 사인 곡선이라고 보면 사인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모르지. 없어요. 하나의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런 애도 진동이거든요. 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치면 물론 그 극한값은 이 둘 사이에 껴 있겠지만 그냥 요거 자체를 갖다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에 나온다기보다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든 대소를 비교하는 거든 어쨌든 수렴한다는 단서가 달려야 된다는 거야. 수렴한다고 쳐야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수렴한다는 것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책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예제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